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오답이 많아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국가고시가 있으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는 틀릴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 자, 간호의 기초 배변부터 연습 문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관장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고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 쉽게 말하면 똥 싸게 하는 관장이 무슨 관장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윤활 관장이 나오는데요. 이 윤활 관장은 오일을 항문으로 주입해가지고 이 변을 부드럽게 하는 거. 오일을 주입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게 윤활 관장이고, 청정 관장은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고 하면 배출 관장, 그다음 청결 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은 청정 관장, 배출 관장, 철경 관장. 2번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구풍 관장은 가스, 방구 끼게 할 수 있는 게 구풍 관장이고, 그다음 정체 관장은 용액을 장 내에 머물게 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정체 관장이고, 그 다음에 결장 세척은 그냥 단순히 하기 위한 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청정관장 가시고요. 나머지 이 관장의 역할을 여러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전신 마취 수술 전날 A씨에게 위장관 준비를 위해서 관장을 실시하려고 한다. 환자 A씨에 대한 관장 실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자, 높이는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아니지요. 항문에서 40에서 60cm 높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관장이 적절한 체위는 반자위다. 아닙니다. 심스위. 심스위가 뭐예요, 여러분?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구부린 거. 그게 바로 심스위 체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관장 시 심호흡을 금하도록 한다. 그 관장 팁을 갖다가 항문에다 집어 넣을 때 하하하 하세요라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하 하게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하 하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장할 때는 심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관장 촉에다가 윤활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뭔가 좀 맞는 얘기 같네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관장용액의 온도는 낮을수록 좋다? 차가운 걸 얘들아 항문에다가 집어넣는다 생각해 봐봐. 어떻겠냐? 춥겠지. 그치? 그래서 이 관장용액은 40.5도에서 43도 정도가 알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성인 관장 시 카테터 삽입 길이 항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집어넣을 거냐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성인은요 7에서 10cm입니다. 7에서 10cm. 그러면 우리 관장을 성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하잖아. 아이들, 소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5cm 5에서 7.5cm 넣어줘야 되고요. 영아, 완전 깨깽이 애기들 영아는 2.5에서 3.75cm 까지 삽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성인의 삽입 길이하고 소아 정도는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배변 관장을 실시하려고 한다. 관장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관장의 국가고시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과 4번 같은 문제들. 4번 보시면요. 비눗물 온도는 32도로 한다. 아까 몇 도였어요? 40.5에서 43도 였고요. 그다음 배에 힘을 준다. 여러분 배에 힘을 주면요. 이 똥꼬 안에 이 관장 촉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하세요 라고 말한 뒤에 그 뒤에 관장 촉을 슉 집어넣어 줘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장 촉을 배꼽을 향하게 삽입한다. 지금 환자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구부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장이 얘들아 어디 있겠니? 엉덩이에서 집어넣었을 때 배 쪽으로 집어넣어야지만 관장 촉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앙화의를 취한다. 앙화의가 뭐야 얘들아? 바로 눕는 게 앙화입니다. 이렇게 바로 누우면 관장 촉을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위는 심스 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번 공기 제거를 위해서 조절기를 잠그도록 한다. 공기를 제거할 건데 조절기를 잠그면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네, 관장통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절기를 열어서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해야 용액도 흘러나오고 공기도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분변 매독으로 변이 매우 단단하고 커서 자율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분변 매독은 똥이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관장으로는 이 딱딱한 돌덩이 똥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똥을 꺼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게 손가락 어디예요? 요거 두 번째 손가락 요거 집게 손가락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항문 속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이거를 막 쪼개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꺼냅니다. 조금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분변 매독은 그냥 분변 매독은 손가락으로 똥을 꺼내는 건데 이거를 용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손가락 관장이라고 합니다. 자, 6번 갑니다. 인공 항문 세척 시 중요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뭐 대장암이나 그쪽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을 다 잘라내고 이 변이 복벽에 있는 항문 주머니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공 항문 세척 시 중요한 사항 봅시다. 양배추, 배추,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여러분, 이 배추 같은 것들은요, 가스 형성을 많이 시킵니다. 배추나 양파 이런 것들은 가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항문을 가지고 있으면 똥이 막 금방 마렵다고 해서 막 똥냄새가 막 나진 않잖아요. 항문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공 항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전부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스가 잘 형성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자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처음에 인공항문을 갓 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도 처음부터 혼자 하세요 라고는 안 되고요. 인공항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늘상 의료진이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혼자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척통을 80cm 높이에 건다. 너무 높습니다. 40cm 정도 하셔야 되고요. 가스 형성한 음식을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나한테도, 환자한테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가스 형성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항문 세척할 때마다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항문 세척할 때마다 어떻게 병원에 옵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2번 환자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인공 항문 세척 시 중요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니다. 결장로 시술 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결장루의 색깔이 보라색인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결장루의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거는 괴사, 지금 뭔가 썩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라색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급속 이동 증후군이 나타난다. 봅시다. 그 다음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결장루 있는 환자한테 수분 섭취는 권장하는 게 좋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그 다음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양파, 양배추, 달걀 섭취한다. 이거는 냄새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빨대로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뭐 빨대로 먹거나 뭐 물로 입으로 먹거나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는 게 결장루 시술 환자에게 적당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8번 장루 환자 간호실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 보세요. 장루가 습하고 촉촉한 상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장루가 복벽 밖으로 돌출된 상태, 돌출되어 있지요. 그다음 3번 장루 하부에 반고용 변이 묻은 상태, 당연히 변이 나오지 글로. 4번째 장루 주머니에 가스가 차서 팽창된 상태. 양파, 배추 이런 거 먹으면 가스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구 빵 끼면은 확 퍼져버리고 나가버리지만 이 장로 환자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 안에 방구가 찹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약간 그 구멍을 열어가지고 가스를 빼주면 돼요. 이건 이상한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사항이고요. 장류의 색깔이 젓갈색, 보라색, 검은색인 건 여러분 지금 무언가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8번에는 5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배뇨입니다. 배뇨. 자, 1번 수술 직후에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간호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 배뇨를 돕는 방법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 인경쌤한테 배웠을 텐데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해주던지 아니면 이 회음부 쪽으로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준다던지 아니면 약간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약간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준다던지 약간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봅시다. 차가운 물을 회음부에 부어서 자극을 준다. 지금 소변은 여러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하면 안 되고요. 따뜻한 물로 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를 주어서 소변을 보게 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봅시다. 3번, 방광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광을 강하게 누른다는 틀렸습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를 금하도록 한다. 수분 섭취는 금하면 안 되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소변을 못 산다고 해서 물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물은 정상적으로 드시면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겠지요. 다섯 번째, 손이나 발을 자극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준다. 여러분, 소변을 보지 못한 환자에게 차가운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이것도 안 됐죠,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안 됩니다. 복부에 약간 따뜻한 주머니, 복부에 따뜻한 백 같은 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배를 약간 마사지 해주는 거.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순 도뇨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단순 도뇨는요, 이 카테터를 한번 넣어가지고 오줌을 빼주는 것을 단순 도뇨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유치 도뇨는 소변을 한 번만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카테터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 카테터를 유지시켜서 그 카테터로 계속 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유치 도뇨라고 합니다. 단순 도뇨는 왜 하냐면 첫 번째, 잔류량 확인. 이 사람이 소변을 얼마나 싸는지 단순 도뇨로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약물 주입.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어떤 치료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단순 도뇨보다는 유치 도뇨로 가야겠지요. 세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도 확장은 여러분 도뇨의 목적이 아니고요. 요실금도 단순 도뇨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잔류량 확인 하셔야 되고요. 자, 3번 회음부 수술 후 상처 부위가 소변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자 환자에게 인공 도뇨를 시행할 때 방법이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봅시다. 인공 도뇨를 시행할 때 방법. 배횡하이가 적합하다. 그럼 배횡하이는 뭐예요? 누워가지고 다리만 쭉 올린 거. 배횡하이. 맞는 것 같네요. 일단 동그라미 해봅시다. 내과적 무균수를 취한다. 여러분, 내과적 무균술은요, 단순하게 그냥 손 깨끗하게 씻는 거, 그 정도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체내에 카테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시술은요, 외과적 무균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완전 깨끗하게. 그 다음에 3번, 요관을 삽입할 때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주게 하면 여러분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한테 입 벌리시고요. 하 한번 소리 내보세요 하면서 소리가 하 하고 소리 낼 때 살짝 주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요도, 소음순, 대음순 순으로 아래에서 위로 닦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한쪽 손으로 소음순을 벌리고 장갑 낀 다른 손으로 솜을 집어서 닦는다. 여러분 손으로 잡지 마시고요. 포셉 겸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배뇨 장애가 있어서 유치 도뇨를 삽입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게 회음부 간호를 실시할 때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소독솜 하나로 모두 닦는다? 아니죠, 여러분. 한 번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수를 씻는다. 그 다음에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닦는다. 그 다음 4번 보기를 자세를 취하게 해서 다리 사이를 닦는다. 여러분 보기가 뭐예요? 보기 엎드린 거잖아요. 엎드린 거. 유치도뇨 삽입할 건데 엎드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 유치도뇨관 환자는 소독솜으로 닦는다. 여러분 유치도뇨관 환자는 소독솜으로 닦는다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찾자고 하면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다를 실시해 주셔야겠습니다. 유치도뇨관 환자 케어할 때는 여러분 생리식염수
식염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닦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찾자고 하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를 여러분 준비하시다 보면 보기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요도에서 학문으로 닦는다는 거는 완전 정확한 팩트, 완전 맞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유치도뇨관 환자는 소독솜으로 닦는다. 맞지만 조금 애매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는 문구를 찍으셔야 됩니다. 답 3번 가시면 됩니다. 5번 유치도뇨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옳은 것은 밤에는 도뇨관을 잠궈 놓으면 안 됩니다. 오줌이 밑으로 다 유림 소변 주머니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되지요. 바닥에 닿으면 더러워지잖아요. 3번 도뇨관과 방광의 높이를 같게 하면 소변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못 떨어지지요. 왜요? 도뇨관보다 방광, 유림백이 내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해야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소변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뇨관이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잠궈 놓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꺾이면 안 되고요. 5번 도뇨관은 이틀에 한 번씩 교환해 준다. 도뇨관 이틀에 한 번씩까지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6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쪽에 두는 이유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래쪽에 두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아까 말했지요. 소변이 역류되는 것.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소변줄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백이 여기 위에 달려 있다. 그러면 위에로 여기 안에 들어있던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소변백은 밑으로 향하게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소변이 잘랑잘랑 차이게 되겠죠. 7번 정체 도뇨관을 제거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주입한 중류수를 여러분 빼줘야 됩니다. 우리 소변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갈래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소변줄을 킵하면 여기가 이렇게 풍선이 불러질 수 있도록 발루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터를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걸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이게 밖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이 발루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제거할 때는 이 상태로 그대로 쑥 뽑아버리게 되면 엄청 아프겠지요. 이 풍선이 지금 빵빵하게 불어져 있는데 그래서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중류수를 밖으로 빼낸 다음에 여기 있는 생리식염수 발루닝을 완전 줄여서 없애버린 다음에 밖으로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빼낸 후에는 소독수로 외부를 닦아준다. 빼낸 후에 여러분 닦아주면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무균적으로 제거한다. 카테터를 삽입하고 뺄 때는 여러분 무균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정체 시간을 꼭 지켜서 제거한다. 이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5번 제거 시 반드시 관을 세척한 후 뺀다. 이거까지 너무 오바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 2, 3, 4번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 도뇨관이니까 정체 시간을 꼭 지키고 제거하고요. 반드시 무균적으로 여러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빼낸 다음에 소독솜으로 외음부를 닦아주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사항, 우리가 간호를 시행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주의사항으로 뽑자고 하면 작은 관을 통해서 주입한 중류수는 꼭 뽑아주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답을 고르기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관을 통해서 중류수를 빼낸다가 정답이구나 하고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